985는 제가 살면서 받았던 가장 높은 토익 점수입니다. 985까지는 아니지만 두 번째로 높았던 점수는 두 번 정도 받아본 970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토익 고득점을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배경과 과정을 말씀드릴 테니 혹시 따라할 만하다 싶으시면 참고해 주시고 아니시면 그냥 가볍게 '아 이렇게도 점수를 높일 수 있구나.' 봐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700점대를 목표로 두신 분들보다도 800점대 그리고 950 이상의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700점대 미만이신 분들께서는 우선 단어를 많이 익혀주시고 강의는 그냥 아무 유명한 강사분들 들어도 700점 이상의 원하는 점수를 찍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토익 브릿지를 한두 번 봤었는데 진짜 토익은 고1인가 고2 때 처음 보고 700점대가 나왔습니다. 그 후에 800점대 이상의 점수가 필요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올라갔느냐? 저는 비싸다고 다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저렴했던 인강을 찾다가 YBM의 미친 토익이라는 강의를 알게 되었어요. 꽤 오래돼서 가격이랑 기간은 확실하지 않지만 LC와 RC 합해서 65,000원이었나? 아마 90일 정도의 수강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근에도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미친 토익 강사분들이 여전히 같은 분들이셨고 비슷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소개해 드리게 되었어요. 최윤선 아나나 강사분들이신데 유머러스하시고 너무 예전 방식처럼 안 가르치시는 느낌이라 좋았어요. 저는 학창 시절 때 영어가 1, 2등급이긴 했지만 무슨 투부정사, 오형식 이런 용어들은 잘 모르거든요. 당시에는 대충 알았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가 뭔지 다 까먹은 상태에서 들어도 강의가 어렵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냥 토익이라는 시험을 한번 싹 정리해주는 느낌으로만 이용했던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한번 정리를 해주는 느낌으로 가장 저렴한 인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힘을 빼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환급 프로그램도 많던데 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당시에 원하는 점수를 얻고 이 강의를 친구들 몇 명에게 소개해 줬었는데 그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700점대를 확보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당시에 890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광고 아닌 거 아시죠? 지금 구독자분들이 없으신데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난 인강은 필요 없다, 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모의고사 교재는 비추입니다. 저는 출제기간 교재를 사용하는 게 옳다고 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개인적으로 모의고사는 암기나 계산이 주인 과목들한테나 필요하지 그 외에 대부분 수험 과정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시험 긴장감이 크신 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은 무조건 기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 기출문제집이 5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1이랑 2까지 했었는데 어플에서 책 인증하시면 mp3로 LC 녹음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문제 푸실 때 문제지에 딸려있는 OMR을 이용해서 시간 120분 재고 푸는 연습을 여러 번 하실수록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900의 벽을 넘었느냐? 제가 최대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했던 때도 있었는데 이때 저는 편입 영어 책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원래 조금 어렵게 공부하면 더 느는 법이잖아요. 마치 7급 PSAT를 잘 보기 위해서 5급 PSAT도 공부하는 것처럼. 편입 어휘가 많이 어렵기도 하지만 어휘보다도 문법, 논리, 독해 문제를 풀면서 상대적으로 토익이 쉽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영어가 어쨌든 국제어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국어만큼 잘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낭비는 아니거든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언젠간 필요할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그만큼 내 자신이 가져가는 게 많아지고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저의 자매 한 분도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980이라는 높은 점수를 얻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원래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고급스러운 어휘까지 겸비하니까
그분이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사분들께서 감탄하시는 에피소드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접근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저와 비슷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저는 환경을 잘 통제하는 성향이기도 해서 어떤 시험을 보든 긴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뭘 하든 어떤 소리가 들리든 신경이 잘 안 쓰이기 때문에 제 의지만 있다면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모든 시험에서 저는 입실 시간보다 적어도 2~30분 일찍 도착하는 걸 항상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화장실 안 가고 싶어도 한번 다녀와 주시고 책상을 세팅합니다. 혹시 시험 도중에 먼지 때문에 기침 나올 수 있으니까 작은 텀블러를 책상 밑에 살짝 놔두시고 혹시 배고플 수 있으니까 꾸르륵 소리 방지를 위해 감자빵 같은 가벼운 간식 하나를 먹어줍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라도 외투를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챙겨오는데 주머니에 인공 눈물, 립밤, 선크림, 과자 하나 이런 것들을 넣어두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이 과자도 꼬르륵 소리 방지용인데 사실 먹은 적은 없어요. 그냥 뭐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두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크림은 핸드크림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혹시 중간에 햇빛 비치면 신경 쓰이시는 분들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토익은 더 좋은 게 마킹을 연필이나 샤프로 하니까 준비물이 많이 없어서 마음이 더 가볍더라고요. 이제 시험이 시작했다 하시면 파트 1 설명이 좀 깁니다. 그 설명 나올 때 RC로 넘어가셔서 4~5문제 정도 풀어줍니다. 너무 많이 풀 필요도 없어요. 시간이 남아도 그냥 되돌아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페이스 조절과 집중이에요. 욕심내시다가 말리시면 안 됩니다. 파트 2에서는 들리는 질문의 의문사와 핵심 키워드를 한두 개를 잡아내서 가볍게 적으면서 푸셔도 좋아요. 파트 3이랑 4에서는 한 주제당 문제가 3개씩 붙어 있는데 내용이 나올 때 풀어주시고 질문을 읽어줄 때는 어서 다음 문제 세트로 넘어가서 뭘 묻는지 대충 미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어디인지 왜인지 등등의 의문사와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나 체크를 해두시면서 뭐에 집중하셔야 하는지 미리 알아둬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RC에서는 가장 큰 팁이라고 할 만한 건 마지막에 5문제씩 묶여있는 문제 세트들, 특히 지문 3개로 이루어진 문제들을 먼저 푸시는 거예요. 리딩에서 파트가 5, 6, 7이 있지만 저는 그것들을 굳이 나누지 않고 그냥 통합해서 160번까지 쭉 푼 후 맨 뒤로 가서 거꾸로 풀어옵니다. 마지막 문제들을 먼저 푸시는 게 고득점 취득에 더 유용합니다. 그 외로 부수적인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익이 상대평가라 시험 보는 시기도 약간 좌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9월에서 11월 시험을 계속 봤던 그 시기에는 11월 결과가 가장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1년 내내 시험을 볼 수 없으니 검증할 수는 없지만 커말처럼 여러 번 시도하다 잘 얻어 걸리면 정말 운이 좋은 거죠. 저는 토익으로 인해 2시간씩 앉아서 시험 보는 게 너무 익숙해졌다 보니 어떤 시험을 봐도 집중력을 쉽게 잃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좋은 집중 스킬 하나 더 얻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1시간씩이야 워낙 중고등학교 시험 때 계속 해봤던 거니까 많이들 익숙하시겠지만 그것보다 시험이 더 길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뭐든지 익숙하면 마음도 편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 봐요. 가격이 부담되는데 어떻게 계속 보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주 시험을 보게 되면 익숙해져서 긴장감도 덜하고 그때는 너무 점수가 간절했으니까 돈이 별로 아깝지 않았고 그냥 열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지자체에서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잘 해주십니다. 각자 거주하시는 시에서 그런 지원이 있는지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경기도민 분들을 기준으로 두고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자바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5월 11일부터 12월 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소진되면 막판에는 받을 수 없으세요.
올해 상반기는 이미 마감돼서 하반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해서 경기도 미취업 청년 만 19세에서 39세 분들, 즉 올해 기준으로 1986년생들부터 2007년생 분들까지가 대상입니다. 우선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 로그인을 해주시고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신청하기 누르시고 기본 정보와 시험 응시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시험 추가할 수 있어서 한 번에 여러 개도 가능하고 따로따로 그때그때도 가능합니다. 접수처 사이트에서 응시 확인서와 영수증을 다운받아서 필요 서류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단기간 근로자분들은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이트에 정보가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해당 란에 잘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그냥 설문이랑 계좌 인증, 그리고 공공 마이데이터로 서류 제출 사용만 차례로 해주시면 끝납니다. 최종 제출하시고 신청 내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상이하다해서 그냥 기다리시면 언젠가 입금해 주시는 듯 합니다. 30만 원까지나 해주시니까 토플이나 IELTS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토익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답해드릴게요. 토익 하니까 한 가지 일화가 생각납니다. 한 번은 제 모교 S여중에서 시험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제 자리에 저의 후배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자리 주인분이 책상에다 토익 잘 보세요 파이팅 이렇게 써두셨길래 그분 덕분에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서 저도 바로 밑에 답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식의 답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런 훈훈한 자리에서 시험 칠 수 있게 되었던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그때 기를 받아서인지 972번 중 한 번이 그때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인상 깊으셨던 일이나 흥미로웠던 사건의 사연 받고 있으니까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각자의 성취도 궁금하니까 뭐든 자랑하러 오시면 제가 축하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일상 공유도 괜찮고 너무 길면 제가 알아서 요약하면 되니까 짧든 길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